저와 같은 방법으로 세팅을 하시면 적어도 나중에 망하게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정사장입니다. 오늘은 퇴근하고 나서 이렇게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찍을 시간이 조금 없어가지고 집에서 촬영하고 있는 점 좀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빅파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빅파워는 그 스마트 스토어의 매출이나 주문 개수에 따라 나누어져 있는 등급을 말하는 건데요. 보통은 온라인 쇼핑몰을 조금 하시는 분들은 빅파워가 꿈인 분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빅파워 달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사업 시작하고 한 3달 정도 빅파워 다는데 걸렸던 것 같은데, 이 빅파워 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싶습니다. 다들 빅파워 된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 정사장은 왜 빅파워가 되지 말라고 하지? 그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자체 제작한 상품이나 내가 만든 브랜드 상품을 판매를 한다면은 당연히 빅파워가 되어야 그 쇼핑몰에 매출에 발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구매 대행은 제 상품을 파는 게 아니고 제가 본 적도 없는 상품들을 파는 거기 때문에 빅파워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구매 대행이라는 종목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서로가 경쟁 상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구매 대행 고수라고 해도 다른 초보자가 내 아이템을 뺏겨버리면 그 상품은 그 사람의 아이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빅파워가 된다는 것은 그 쇼핑몰에 주력 아이템이 많다는 거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그 쇼핑몰에 들어가 보면 한 주 동안 제일 잘 팔리는 아이템이 베스트 상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어느 누구나 확인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구매된 고수인 쇼핑몰 그런데 들어가 가지고 베스트 상품들만 쪼르륵 쫙 다 뺏겨버려도 초보자들은 구매된 중수 정도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요. 지금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상품을 다 뺏겨가지고 장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로 구매 대행 사업을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발 이거는 악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악용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악용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매 대행 고수의 쇼핑몰을 싸그리 다 뺏겼습니다. 그러면 그 고수는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는 그 구매 대행 고수의 배대지 요율이라든지, 그러니까 배송비 요율이나 면세 요율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고수는 옳다구나, 요놈 있네, 이렇게 찾아볼 것이고, 그러면 그 고수가 우리의 쇼핑몰을 알게 되겠죠. 우리가 열심히 상품 등록을 할 때마다, 그리고 물건이 팔릴 때마다 그 상품 그대로 그 고수의 쇼핑몰에 몇천 원씩 빠진 가격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마진 싸움을 그 고수랑 저희랑 한다고 해도 우리 초보 사장님들은 그거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쇼핑몰을 폐쇄해야 되는 단계까지 오게 됩니다. 그렇게 안 되시려면 절대 악용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을 카피하는 방법보다는 다른 시각으로 구매 대행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을 때 특정 유튜버들이 쿠팡의 위너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아이템을 카피하는 방법, 상품을 강탈하고 리뷰를 강탈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거 볼 때 진짜 화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상도덕을 지켜야 되는데 아무리 온라인 사업이라고 해도 이거는 너무한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남 피해주고 굳이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될까요? 정말로 그렇게 하신다면 나중에 크게 체하게 될 것입니다. 구매 대행 사업을 제대로 배운다면 굳이 저런 식으로 먹고 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에 제가 팔릴 만한 물건은 어떻게 찾는 건지, 그러니까 아이템 소싱의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구매 대행 업자들이 빅파워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매 대행 업자들은 본인이 제조한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설립한 브랜드를 파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구매 대행 업자들은 롱런하는 제품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주력 제품이 생기더라도 마진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진이 적은 상태로 물건을 계속 판매를 하거나 그마저도 안 되면 상품 삭제를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2년 전, 1년 전, 그리고 6개월 전,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지금이랑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다릅니다. 그만큼 구매 대행 상품의 수명은 짧습니다. 신사임당님이 온라인 쇼핑몰이란 거를 이렇게 많이 알렸을 때 그때부터 구매 대행 업자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현재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전에 했던 방식으로 구매 대행을
지속한다면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구매대행 사업, 작게는 유럽 구매대행 사업만큼은 빅파워에 목숨을 거는 것이 사업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 쪽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만 모든 구매대행 사업에 접목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상품을 하루에 많이 판매하는 전략을 가지고 가시는 것보다는 한 달에 2-3개 팔리는 상품을 많이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팔리는 상품이 누적이 된다면 언제 상품을 빼앗길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 그리고 우리 구매대행이라는 사업이 경쟁 상대가 많아지더라도 이 사업의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오픈마켓이 과연 몇 개일까요? 저도 셀라는 안 봤습니다만은 지금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리면 스마트 스토어, 쿠팡, 그다음에 ESM 안에 G마켓, G구, 옥션, 그리고 11번가, 인터파크, 롯데온, 위메프, 그 다음에 쓱, 이렇게 총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10개 마켓을 다 들어가야 되나요? 과연 다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예,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빅파워가 되지를 못합니다. 빅파워 되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많은 마켓을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아까 첫 번째 이유와 마찬가지 이유로 한 개의 마켓이 털리더라도 우리에게는 남은 마켓이 9개나 있습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되겠지요. 이렇게 구매대행 사업은 얕고 길게 가야 됩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부업 사장님에게는 매달 기름값을 벌어다 줄 것이고 전업 사장님에게는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중요한 돈벌이가 될 것입니다. 처음 구매 대행을 시작하시는 사장님들은 저와 같은 방법으로 세팅을 하시면 적어도 나중에 망하게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 가지 오픈마켓에 이렇게 입점하는 방법이라든지 좀 더 수월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입점을 다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중요성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더 세부적인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현업 구매대행 업자로서 현재 트렌드에 맞는 색다른 노하우,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좋은 정보가 나올지 모르니까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